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이 저희가 휴무인데, 월요일날 강릉에서 한 분이 오셨었나 봐요. 사무실 문 앞에다가 이제 음료수 한 통하고 편지를 써놓고 가셨어요. 강릉에서 이제 오셨는데, 70대시라고 해요. 우리 김 선생이 오늘 통화를 했는데, 파일을 사시고 싶으시다고 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연세도 이제 70대고, 또 이제 그러셔서 유튜브 잘 보시고서 결정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OKX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파이 경제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었던 건데 그렇게 강릉에서 일부러 오셨는데 이제 저를 못 만나고 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안 사요, 지금.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어, 그리고 뭐 나이랑 상관없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장기 투자자인지 단기 투자자인지 중기 투자자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사죠. 음, 그래서 파이코인을 언제 사야 되느냐, 비트코인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그 한번 뭐 멀리서 오셨는데 못 빼고 가셨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게 파이 경제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자 회사원이라는 분이 이제 차트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이죠. 75만 명이나 봤어요. 이 사람 유튜브에 이거 설명하는 거 이거라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75만 명이 했어요.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이 책 번역은 제가 했어요. 제가 한 거는 5천 명도 안 봤어요.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호가 나신 분이라서 아무튼 75만 명이나 봤는데 주식 투자가 가장 쉬웠다. 승률은 99%다. 이게 차트 투자의 정석이다라고 부자 회사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아느냐? 몰라요. 이 책이 제 손에 올라온 거는 2005년도예요. 번역을 했어요. 이 책대로 안 했어요. 2022년도에 또 했어요. 근데 2023년도에 그대로 안 했어요. 그게 저한테 사실은 큰 숙제로 남아 있었어요. 요즘처럼 뭐 자동 매매 이렇게 해두면 차라리 좋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게 왜 아는데도 왜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파사 현정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를 부시고 바로 세운 거를 하려면 잘못된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때려 부실 수 있거든요. 그때 바로 된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비유해서 보면 이분이에요. 자, 스트레티지. 어제도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을 이분이 1645개를 샀어요.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샀어요. 1조 4,385억 원어치나 샀어요. 9만 2천 달러 평균 매입 단가 샀는데 잘 샀을까? 제가 보기엔 잘못 샀어요. 이거로 보게 되면 이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 한국 사람만 75만 명의 사람들이 본 것에 의하면 잘못 샀어요. 잘못 샀을 확률이 한 80%, 그래도 제대로 샀을 확률이 한 20%. 이런 거를 미리 알아두면 지금 파이코인을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릉에서 70대 파이오니어님이 오셨는데, 파이 사고 싶다고 오셨는데, 나 같으면 안 산다라고. 어떤 분인지 제가 아직 뵙지는 못했지만, 물론 사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닌가? 이게 비트코인 차트예요. 이게 이제 주 단위로 본 거예요. 주 단위로. 주 단위로.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상장되고 나면 이게 6개월에서 8개월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 경제학교도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는 한 거죠. 그죠? 12월 달에 이제 다시 한 건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요거를 좀 이제 확대해서 파이 코인 같으면 지금 2단계 여기 기초 단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비트코인도 이런 단계 거쳤어요. 이런 단계 거쳐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0주 이동 평균을 본 거죠. 30주 이동 평균이 꺾였어요. 꺾였어요. 그랬는데 마이클 세일러 회사는 샀어요. 이거 하나만 볼 수는 없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추세선이에요. 추세선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른 다른데 여기서 한 번 접었을 때와 두 번 접었을 때, 세 번 접었을 때 이번이 네 번째예요. 물론 이 추세선을 밑으로 내리면 추세선이 안 거지기 때문에 요거는 하고 이렇게 거본 거예요. 딱 추세선에 여기서 산 것 같아요. 여기서 사면 여기서 반등할 확률은 있어요. 반등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죠. 이게 헤드앤숄더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이제 좀 팔을 계획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꼭 잘못 샀다라고 할 수는 없다. 잘못 샀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80%는 잘못 샀다. 근데 이 사람 원래 회사 스트레티지는 뭐 하는 회냐? 뭐 하는 펀드 회사냐? 패시브형 투자 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방어적이라는 거죠. 공격적이 아니라 방어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면 신문에 나죠. 보유량이 몇 개가 됐다. 이게 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정말로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승패가 한 2대8 정도 되는데 여기서 샀다. 잘못 산 것 같은데 여기 이 이론에 이 승률 99%의 이 이론에 의하면 잘못 산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물론 거래량도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파이도 저희가 파이 경제학교 금요일 날 할 때도 이제 사시고 싶으시다는 분이 또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은 그분 스타일은 이제 제가 아니까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강릉에서 오신 분은 제가 만나 뵌 분이 아니라 어떤 성향이신 분인지도 모르고 그 돈도 어떤 돈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아니, 3년 묵혀둘 돈이 있고 내년에 써야 될 돈이 있는데 또 그분 스타일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거래량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런 경쟁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이 30주 이동 평균선상이 꺾인 상태에서 샀다라는 거죠. 물론 급락했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10만 불 넘어갈까? 그건 아닐 확률이 많죠. 헤드앤숄더형으로 끝날 확률이 많죠. 올라갈 때 아마 패시브형, 수비형 펀드 운용 회사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팔으려고 샀다고 여겨져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JP 모건 회장처럼 뭐 20%도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만할래요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승률 99%가 되려면. 그래서 아무튼 좀 이런 걸 응용을 해서 파이코인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파이코인 이래요. 이걸 먼저 보셔야죠. 이건 파이코인이 똑같이 비트코인처럼 주로 본 거죠. 끊임없이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 끊임없이 내리진 않았죠. 이렇게 추세선을 거볼 수 있죠. 그리고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25센트 밑에서 지금 계속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기초 지역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번에 또 세 번 내려온 거죠. 여기서 이 기초 지역이
요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냐면요. 9월 중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래봐야 석 달밖에 안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기초 지역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었죠.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었고, 키프로스에서 돈 세탁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렸을 때도 여기서 지금의 파이코인처럼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기초 지역이 넓을수록 좋은 거죠. 파이는 지금 기초 지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기초 지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9월 10, 한 18일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뭐 각 석 달도 채 안 된 상황이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거꾸로 파이코인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추세선을 이렇게 언제 사느냐? 비트코인 사는 여기서 산다라는 거죠. 이 밑에서 절대 안 산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이 지금 파이 학교 할 때 지금 좀 살라고요. 바닥 같 왜 사는데요? 바닥 같아서요.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거예요. 바닥을 벗어나고 있는 게 확실해질 때, 기초 지역을 벗어나고 있는 게 확실해질 때 사는 거지 바닥에서 사는 것 아니다. 그리고 바닥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되지 않았느냐. 지금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을 뿐인데 바닥이다라고 모르죠.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거죠. 이 추세선을 지금 마이클 세일러는 여기가 지금 추세선상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른쪽 어깨 안 만들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4만 불 때, 이 4만 불에서 6만 불 사이에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러면 파이코인 같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초 지역이 넓어야 된다. 분석가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이 있다. 기초 지역이 넓을수록 상승세도 더 커진다. 상승세가 클수록 하락세도 더 커진다. 이거 사실이다. 크게 상승하려면 1단계 기초 지역에 머무는 기간이 비록 짧다고 해도 훌륭한 수익을 거두지만 파이처럼 지금 석 달 정도, 뭐 넉 달, 내년 파이 때까지 하면 6개월 이 정도라고 해도 발동이 딱 걸리면 훌륭한 수익이 낳는 것은 틀림없지만 기초 지역이 넓을수록 더 수익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죠. 기초 지역이 넓을수록 또 기초 지역에 머문 시간이 길수록 상승세도 오래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큰 집을 세우려면 튼튼한 토대가 필요한 것처럼 기초 지역이 중요하다는 말은 당신 이제 쉽게 납득이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 분석해봐도 맞는 말이다. 기초 지역이 크다는 것은 1단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거래했다는 것이다. 기초 지역이 넓다라는 것은 이 1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희망과 절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했다라는 소리다. 팔아버린 사람도 많을 것이다. 팔아버린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 나타날 저항이 미리 줄어든 셈이다. 이게 지금 파이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 팔아버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간다 이거라는 거죠. 또 트레이딩 범위 좀 이렇게 사고팔고 많이 하는 사람도 이런 트레이딩 범위에서도 매도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잠재적인 매도자들은 이 지겨움을 참지 못해서 이거 버리고 딴 거로 간다. 그런데 여기서 사들인 사람은 인내심을 갖고 주식이 상승하기를, 코인이 상승하기를 기다리는데 그게 기다리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책이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지만 지금도 100만 한국에서만 이렇게 뭐 저 사람 거만 75만 명이 봤지 본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서 확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지금 파이도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제가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지난 다음이니까 8월부터 10월 사이
예, 8월부터 10월 사이에 바닥이 여기서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파이 경제학교 가면 세세히 하고 이게 아주 그냥 그 사람 뇌에 각인이 되고 손가락에 각인이 될 정도로 해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책 2005년도에 번역했다. 그때 번역하면서 빼버렸던 거 2022년도에 또 집어넣어갖고 또 번역했다. 100만 명이 유튜브에서 봤다. 근데 그때 뺀 게 또 있어요. 제가 다 번역하지 않았어요. 원문에서.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파이 경제학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정확히 지금 기초지역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파이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아메리카 리소스는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1986년 초 저항선을 돌파한 후 15개월간 400% 올랐다. 15개월간 400% 올랐다. 파이도 뭐 400% 오르면 일불 되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는 기초 지역에서 9월 중순부터는 9월 말부터는 계속 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사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주식은 앞에서 강조했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 모든 요건은 30주 이동 평균선이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 거래량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 지수는 어떻게 됐느냐, 요 세 가지는 봐야 되는 거. 거래량, 하나 더 보면 상대 강도라는 것도 있는데 거래량, 암호화폐 시장 지수, 30주 이동 평균,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요거를 다 갖췄다. 여기 다 갖추고 있었다. 4배 오르더라. 이렇게 해서 거래량도 돌파할 때 거래량도 많았다. 돌파 몇 주 전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가까이에 저항도 없었다. 다 팔아버렸으니까. RS선도 돌파 때 플러스 영역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지금 제가 파이 여기서 거래량 확 늘은 거 보세요. 확 늘은 거. 그럼 파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 같으면 여기서 거래량이 확 늘었어야 돼요. 제가 거래량은 여기서 거래량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이 거래량보다는 많아야 돼요. 이 거래량보다는 최소한 이 거래량보다는 많아야 돼요. 그것도 2배, 3배 많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요번에 뭐 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관심 없었죠.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게 40년 전의 책인데 지금도 이거는 개정 증보판도 없어요. 원문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하면서 안 한 것까지도 이제 파이 경제학교에서 이제 세심히 다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이게. 그리고 이때 86년도에 뭐 정말 많이 오른 게 코리아 펀드죠. 코리아 펀드가 한국투자신탁에서 했었죠. 그때 한국투자신탁, 뭐 대한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 세 개의 투신사가 있었었죠. 엄청나게 올랐죠. 뭐 엄청나게 올랐죠. 1단계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죠. 기초지역이. 한국이 1983년도부터 그때 우리나라 재무부 장관이 401 씨였는데 83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달러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전두환 때 초창기에 정말 그랬죠. 그때부터 한국이 뭐 맨날 저기 뭐 빚내기 바빠 빚으로 쌀 사고 기름 사면 끝났었는데 83년도부터는 단군 이래 최초의 무역 흑자가 나서 달러가 막 들어오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막 하니까 그때 뭐 통화안정체 찍어내고 외국한 평형체 찍어내고 막 했죠. 그로부터 2, 3년 후에 파이코인이 이 코리아 펀드가 미국에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83년도부터 그랬는데 86년도부터 엄청나게 올라갔죠. 세계 1위였죠. 1900 이런 똑같은 완벽한 조합은 86년도 코리아 펀드에서도 나타났다. 장기간에 걸쳐서 기초지역이 마무리되면서 주가가 18달러 위로 올라갔다. 이때 대단히 상승세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펀드 회사예요. 마이클 세일러도. 근데 지금 40%가 내린 거죠.
그 뒤 1년 반 사이 주가는 86까지 실로 엄청난 상승을 했다. 6배, 8배 올라온 거죠. RS도 좋았다. 거래량도 좋았다. 30주 이동평균도 좋았다.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욕망을 절제하고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 게 아니고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그 규칙은 거래량이라든지 상대 강도라든지 업종 지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유망 종목 패턴을 찾아 타이밍 맞게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록하자. 그리고 패턴이 좋을수록 승률은 높아지고 수익도 커진다.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 이거거든요. 우승택 옮김이잖아요. 근데 옮긴 나도 못했어요. 나도. 왜 못했을까? 오랜 기간 저의 열등감이고 저의 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찾아냈지. 잘못된 거를 고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릉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파이 학교에서 사시고 싶으시다는 분,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사셔갖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사셔갖고 기다리시는 것도 남들과 비싸게 사더라도 요때 사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나 사게 둘 걸, 가격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